안녕하세요. 자, 42페이지입니다. 자,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6번에 가처분 등기인데, 가처분 등기 하기 전에요, 가압류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 책에는 없는데, 자, 가압류부터 먼저 해볼게요. 가압류부터. 자, 봅시다. 갑이 을에게,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 사람,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고,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면 을이 뭘 해야 됩니까? 소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10일 날 채무 반환 소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소송 중에 만약에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이긴 판결문 가지고 갑의 건물을 뭐다가요? 경매에 붙이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소송 중에요, 요 갑이 요 건물을 요렇게 병한테 빼돌립니다. 병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잊어내게 해놔요. 그럼 여기 보통은 여기 갑이 처남이라 하고 요걸 매분 명의로 이렇게 해놔요. 서로 짜고 해놓죠.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죠. 승소해서요. 승소해서 뭡니까? 이걸 경매에 붙이려고 하니까 요 갑의 건물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갔죠. 그럼 병은 뭐라 합니까? 아, 내 건물 있잖아, 이거. 너를 골탕 먹기 위해 샀다해요. 천안 내부지가라도 그냥 돈 주고 샀다해 하겠어요. 돈 주고 샀다 하겠죠.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을은 다시요, 이 병에게 뭡니까? 무슨 소송하느냐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합니다. 취소 소송. 자, 여기 뭡니까? 속일 사자. 각과 병이 이렇게 한 것은 을을 속이고 을을 해하게 한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픕니까? 골치 안 아픕니까? 골치 아프겠죠, 이게. 네,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있잖아요. 막기 위해서 보통 소송하기 전에 있지요. 소송하기 전에 을이 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8월 5일 날, 자,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법원이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이 촉탁서 보내요. 촉탁서 보냅니다. 독탁서 보냈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2번 가압류 등기하지요. 등기를 자, 을이 합니다. 해놓고, 이 가압류 등기할 때는요, 반드시 등기부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청구 금액이 나와야 돼요. 자, 무슨 금액이 나와야 된다? 청구 금액. 요 지금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 1억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제 일단 몇 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압류는 무슨 채권일 때 하느냐면요, 금전 채권일 때 합니다. 자, 무슨 채권일 때? 금전 채권일 때. 자, 가압류는 무슨 채권일 때 한다? 금전 채권일 때 합니다. 금전 채권일 때. 자, 두 번째로 봐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청구 금액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등기부에 뭐가 나와야 된다? 청구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청구 금액이 나와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압류 됐죠, 지금? 을이 가압류 해놨어요. 근데 가압류는 지금 무슨 등기를 했어요? 촉탁 등기를 했죠. 자, 무슨 등기로? 촉탁 등기를 했습니다. 자, 가압류 되더라도 갑이 건물을 병한테, 제3자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압류자가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병한테 소유권 이전은 했죠. 그럼 여기서 봐요. 세 번째, 가압류나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인데, 가압류 가처분 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어떻게 나옵니까? 처분 금지에 효력이 있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자, 가압류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놓고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열어놓고요,
가압류를 해놓고 갑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지금 병한테 팔았죠. 팔고 난 뒤에 있죠. 9월 10일 날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승소를 하면 요 판결문 가지고 뭡니까? 자, 요 사람은 가압류를 알고 들었죠. 알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그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봅시다. 만약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기면 자, 제3자 병은요, 병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병은 뭡니까? 가압류된 부동산을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자, 다섯 번째. 요 건물이요, 미등기예요. 요 건물이 뭐라고? 미등기입니다. 그럼 우리 배웠죠? 가압류 가처분 하려면 저 부동산의 미등기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압류 가처분 하지요. 자,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뭐 한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합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가압류 가처분해요. 자, 여섯 번째. 우리가요, 소유권에 관한 있죠. 가압류나 가처분 있죠. 무슨 등기로 하겠어요? 주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지금 주등기로 했죠. 주등기로 했고,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관한 있죠.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하고? 주등기로 하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고. 자, 일곱 번째. 우리가 부동산 일부 있죠. 부동산 일부는 분필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등기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분이 돼서는 어떻게 돼요? 재산권이니까 지분이 돼서 뭡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이 돼서는 가압류 가처분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자, 여러분, 만약에 갑이 있죠. 을한테 돈을 갚았어요. 자, 을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갚으면 요 가압류를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소하는 것도 뭡니까? 역시 법원이 개입되니까 무슨 말소다? 촉탁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촉탁말소예요. 자, 가압류 말소도 무슨 말소다? 촉탁말소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지금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가압류는 무슨 채권일 때 한다? 금전채권일 때. 그리고 등기부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청구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되더라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가압류 채권자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가압류된 부동산 산 병은 뭡니까?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고. 그 다음에 미등기일 때는 가압류 가처분 하려고 하는데,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로 하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고,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요. 지분이 돼서 가압류 가처분 되지요. 돈을 갚으면 가압류는 무슨 말소다? 촉탁말소입니다. 자, 여기 가압류의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처분 등기 볼게요. 자, 6번 우리 책에는 6번 무슨 등기다? 가처분 등기 볼게요. 가처분 등기. 자, 봅시다. 갑이 지금 을에게 있죠. 자,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합니다. 자, 소유권 무슨 소송이나 이전 소송이나 소유권 무슨 소송한다? 말소 소송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원고락하고 소송을 당한 자를 우리가 뭐라 해요? 피고락 하지요. 자, 피고락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전 소송 중에 을이 건물을 딴 사람한테 빼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있으면 또 뭡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또 제3자인 병과 또 관계가 문제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자, 소송하기 전에 8월 10일 소송하면 8월 5일 날 법원에 가서 있죠.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자, 처분 금지 뭐라고? 가처분. 근데 가처분의 종류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처분 금지 가처분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강가에 있는 단독주택을 샀는데, 그 주택 바로 앞에 뭡니까? 빌라를 한 5층짜리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빌라를 한 4층짜리 지으면, 1조건이 침해되지요. 그럼 1조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뭡니까? 공사 중지 가처분 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송학생 몇 명하고 물회를 먹었는데,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요. 전부 다. 내가 나타낸 이야기 아니고, 만약에 if. 자, 배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 가처분 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되세요? 가처분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압류는 대상이 뭐라 했어요? 금전채권이 겠죠. 그러면 가처분 대상이 뭐냐? 계쟁물입니다. 자, 무슨 물? 계쟁물. 자, 여기 제자가 무슨 개자? 계속할 개자. 다툴 정자입니다. 다툼이 계속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뭐 계쟁물 캐도 되고 분쟁물 캐도 됩니다. 자, 무슨 물? 분쟁물. 자, 아까 가압류는 대상이 무슨 채권? 금전채권이고, 가압류는 대상이 뭐라고? 계쟁물, 분쟁물입니다. 자,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그려놨죠. 그럼 법원이 개입되니까 무슨 등기한다? 촉탁등기 하지요. 촉탁등기 합니다. 자, 그 해놓고,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에. 자, 1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요. 자, 2번, 8월 5일 날, 갑이, 자, 법원에 가서 촉탁등기죠.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놔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 가압류는 반드시 뭐를 적으라 했어요? 청구 금액 적으라 했죠. 근데 가처분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피보존 권리와 금지 사항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피보존 권리는 요거 소유권 이전 소송, 소유권 말소 소송. 자,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또 무슨 소송? 소유권 무슨 소송? 말소 소송.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은 뭐냐?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 금지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요 두 개는요, 가처분 등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가처분 등기할 때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이래 해놓고요. 가처분 되더라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신랑이 막 때리죠? 때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 옛날에 우리 위에 어머님 세대들 있잖아요. 그 위에는 뭡니까? 남편이 막 때려도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님 세대 때는 뭡니까? 맞고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그럼 애들 봐서, 자식 봐서 맞고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건 아마 내 생각으로요. 옛날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은 뭡니까? 이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남편이 돈 벌이고, 아내는 전업하는데, 만약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애하고 아내가 살 길이 막막해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뭡니까? 이혼하더라도 뭐예요? 재산 분할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뭡니까? 양육지 지급받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법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여자하고 남자가 호주제도 폐지되고, 좀 완벽해졌잖아. 그러고 여자가 사회 진출이 또 많아지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요,
처음에 때릴 때 있잖아요. 매 맞고 사는 남편도 많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매 맞고 사는 남편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매 맞고 사는 주부보다는요, 매 맞고 사는 남편이 뭡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매 맞고 막 아내가 막 일어나는 애 있잖아요. 막 시장에 뭐 고등어 막 썰고 이런 애가 덩치도 이런데 어떻게 돼요? 막 때리면은 남자가 뭡니까? 우리 마누라 때린다. 동네 사람들한테 말려도 이 소리 하기 어려워요. 자존심이 저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가 더 심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우리 이제 자녀분들 있으니까 하나 좀 명심해야 될 거는요. 딱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처음에 상대방이 이제 건드리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처음에 뭡니까? 대처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딱 때릴 때 뭡니까? 죽으라고 되게 반항을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죽으라고 막 손 올라가자마자 했잖아요. 몸을 들이밀고 막 반항해가 했잖아요. 함부로 뭐 못한다 이런 선입관을 생겨줘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 방 때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면은요, 거기 질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 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뭘 해야 되냐면 적기선을 잘 잡아야 돼요. 정말 이해되죠? 여러분 신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혼 때도 뭡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신혼 초에 기싸움하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 아니잖아요. 그 기싸움에 처음에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자,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자,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습니다. 자, 팔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병한테 소유권 잊었는 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쟁물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뭘 적어줘야 돼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요, 아까가 똑같아요. 세 번째 적어봐요. 가처분 되더라도 딴 데 팔 수 있다, 팔 수 없다. 팔 수 있죠. 안 됐겠습니다. 가처분 되더라도 세 번째,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지,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이거 되더라도 어른 딴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가처분 되고 난 뒤에, 그럼 이 사람은 가처분 알고 들어왔죠? 그럼 나중에 뭡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겼죠? 이전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4번 이렇게 이전 소송 이겼는데, 그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받아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처분 된 것을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갑이 성소했을 때 있지요. 병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미등기일 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한다? 가처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지분은 된다 했죠. 지분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가처분 채권자 갑이죠. 갑이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성소로 인한 무슨 등기 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 하겠죠. 말소 등기 하면, 자,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 있죠. 이거는 아까는 가압류는 촉탁 말소 했잖아. 요거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그러면 자 봐요. 4번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요거는 단독 신청으로 갑이 말소하지요. 말소하고 그러면 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이겼으니까. 없으니까 요거는 무슨 말소냐? 직권 말소입니다.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요것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봅시다. 자, 1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지요. 43페이지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서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지요. 근데 부동산 특징 일부는 안 된다 했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공유는 뭡니까? 보존 등기 안 되죠.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되는데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를 왜 안 돼요?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잖아요. 그럼 내 집만의 보존등기 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 3개 만들어지니까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안 된다겠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죠. 제목이 뭡니까? 토지입니다. 제목이 토지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갈로 3번에 무슨 보존등기 나와요? 건물 보존등기 나오지요. 자, 무슨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 잠깐 설명하고요. 볼게요. 자, 봅시다. 갑이 토지를 바닷물을 매립했어요. 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요것도 매립 준공했습니다. 요때 갑이 뭐를 취득하느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에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해 놓지요. 여기에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해 놓지요. 그러면 우리 요런 갑을 뭐라 합니까?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 갑니다. 자,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 가지요. 대장에 지금 최초로 등록됐어요. 그럼 요 사람이 등기 신청하지요. 등기 신청해요. 등기 신청해서 무슨 등기 합니까?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등기입니다. 등기 신청해서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되지요. 보존 등기 되면 등기 기록이 개설돼요? 개설 안 돼요? 개설되지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보존 등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자, 보존 등기를. 그럼 보존 등기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거나 아버지가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최초 등록됐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은 자 명의로 보존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아들이 바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보존등기 누가 합니까? 원칙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인일 때 최초 등록인일 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장상 최초 등록인으로부터 을이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이전 등록을 받으면 을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을은 대장상 최초 등록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은 누구를 대위하여? 갑을 대위해서 갑 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을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요. 자, 그런데 자기 또는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요거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자, 뭐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돼요. 국으로부터, 국은 뭐냐? 국가입니다. 국은 뭐라고? 국가입니다.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지요.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국으로부터 무슨 등록을 받은 자도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러분, 국가가 있지요. 새만금 사업을 했어요. 땅을 막 매립했어요. 그럼 대장에는 누구 명의로 등록됐어요? 국가가. 토지대장에는 국가 명의로 등록됐어요. 그럼 대장상 최초 등록인은 누구예요? 국가잖아. 국가인데 이걸 우리한테 불화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장상 최초 등록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더라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자,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되니까 건물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에만 적용되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판결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가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요 3가지 다 들어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은 요 3가지 확인, 이행, 형성 다 들어갑니다. 자, 확인, 형성, 이행 다 들어간다, 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보존 등기는 누가 한다 했어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인일 때, 최초 등록인일 때 보존 등기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게 간명의로 보존 등기 돼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자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내가 무슨 등기할 자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자다.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돼요? 대장상 최초 등록인입니다. 자,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된다?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이 뭐가 돼야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토지대장에 있지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불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소유자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또 건축물 대장에 있죠. 소유자가 불명, 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무주의, 예를 물어볼게요. 주인 없는 토지죠. 주인 없는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잖아. 그러면 여기 국가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국가가 뭐라고?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건축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요, 부산에 사상구에 삽니다. 사상구에 사는데, 사상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 물어볼게요. 사상구청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사상구청 주민이 뭡니까? KTX 타고 여기에 정부 종합청사에 와서 여기에서 건축 허가 받아요. 사상구청이겠지요. 그러면 건물에 관련된 사무는 뭡니까? 당의 지자체입니다. 당의 뭐라고?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된다? 당의 뭐라고? 지자체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이 간혹가다 물어요. 이 공란됐을 때는 뭡니까?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O다 X다. X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여기까지 하고 책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자, 책 43페이지 토지보존 등기지요. 신청할 수 있는 자 대장상 최초 등록이죠. 판결 세 가지 다 들어간다 했지요. 확인, 이행, 형성 다 들어가고 원칙은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최초 등록자고 B번 예외. 자, 내가 굵은 걸 지어놨지요. 대장상 최초 등록자 아니라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어디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돼. 그 미등기 토지 동합쳐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에만 적용돼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대장상 소유자 등록 시 자기 명의, 피상속인 명의로는 아들 명의로 등록해야 되죠. 자, 3번 있죠. 3번도 중요합니다. 보존 등기할 때요. 원인과 연을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원인 뭐 계약 같은 거 없잖아요. 원인과 연을 기록한다 안 한다. 그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하지 않고. 그래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죠.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등기필 정보하고요. 인감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서예요. 뒷페이지 넘겨봐요. 아, 제3자 허가서 안 나오네. 제3자 허가서 어떤 경우에 있나 하면요. 이런 경우는 제출 안 합니다. 제3자 허가서 제출 안 해요. 제3자 허가서 제출 안 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냐. 금인계약서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있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등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3자 허가서잖아. 금인계약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나 또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공유일 때는 뭡니까? 전부에 대한 보존등기 할 수 있지만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못한다 했죠. 못하고 수용은 좀 이따 수용할 때 하고요. 수용할 때 하고 그 수용 밑에 보면 B번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자, 토지 보존등기인데 대장상 소유자가 특정 곤란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하겠어? 토지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누구? 국가. 자, 3번에 건물 보존등기 볼게요. A번 대장상 최초 등록이고
대장상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라 했지요. 건물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축주냐 지자체 맞죠? 를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번도 별표시에요. C번도. 자, C번 봅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되어 있죠.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러한 확인서는 그 끝에 무슨 확인서 되어 있어요? 사실 확인서 동그라미 쳐요. 사실 확인서. 그 밑에 다른 거와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뭐만 외우면 돼요? 사실 확인서.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요거는요,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자, 어디에 해당되는 제도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에는 적용이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저게 건물에 있죠. 건물에 뭡니까? 그 소재 지번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 있죠. 구청장이 확인서 들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뭐밖에 안 된다? 건물밖에 안 됩니다. 토지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토지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그 토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첨부서면,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에 대장 등본 넣어줘야 되고, 구분금을 보존등기 할 때는 평면도 넣어줘야 되죠.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와 분양받을 때, 뭐 24형, 34형 캡에서 그림이 있죠. 도면 넣어줘야 되고, 건물에 보존등기 할 때 1대지 여러 개의 건물이 있죠. 1대지 여러 개의 건물일 때 도면 넣어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인감증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등기할 때요, 지분이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감증명이 있지요. 지분이 많은 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겠어요? 지분이 적은 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겠어요? 적은 자. 아무래도 손에 있는 자 있잖아. 손에 있는 자. 손에 있는 자가 뭡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정말 이해돼요? 지분이 많은 자 인감증명이다. 지분이 적은 자 인감증명이다. 지분이 적은 자 인감증명. 요것도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분이 뭐라고? 적은 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에. 6번은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6번은 내가 따로 수업 안 합니다. 그리고 6번은 여러분 요렇게 해요.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등기법 더 이상 할 거 없다 하면 6번 해요. 알겠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5번에 무슨 보존등기예요? 직권 보존등기지요. 이 대상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시험 잘 나오는데 봐요. 자, 지금 여기에 봐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아까 갑이 을에게 1억 빌린다 했죠. 그럼 무슨 채권 캐서요? 금전채권 캐지요.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뭘 신청해요? 가압류를 신청하지요. 그럼 법원이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지요. 자, 무슨 등기? 촉탁등기고. 자, 그래놓고. 자, 여러분, 지금 가압류 하려면 등기돼야 되지요. 근데 지금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2번에 무슨 등기 한다? 가압류 등기 하지요. 근데 이거 어제 배웠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등기소 직권하니까 갑이 모를 수 있죠. 그럼 갑한테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 자, 갑한테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 줘요. 등기 완료 통지를 주고, 여기에 등기 필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지요. 자, 무슨 통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그리고요, 직권 보존 등기니까 여기에 접수번호 있죠. 이런 것이 접수번호 이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접수했는 게 아니잖아. 직권했으니까. 접수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신 뭡니까? 직권 보존 등기 한 연월일, 등기 실행 연월일이 나오고요. 등기 실행 연월일이 나오고. 자, 그래놓고 이제 가압류 등기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요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시험 잘 나옵니다. 대상이. 자, 미등기일 때 있죠. 미등기일 때, 가압류일 때 무슨 등기 한다?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에요. 직권 소유권 보존의 대상입니다. 되지요? 그럼 미등기일 때 뭡니까? 가압류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한다? 가압류 등기 합니다.
또 미등기일 때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처분 등기도 뭡니까? 직권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한다? 가처분 등기합니다. 또 미등기 부동산에서 경매나 파산 등기가 들어요. 파산 등기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직권 보존 등기하고 뭡니까? 경매나 파산 등기합니다. 자, 직권 보존 등기하고 경매나 무슨 등기한다? 파산 등기해요. 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입니다. 역시 뭐하고? 직권 보존 등기하고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합니다. 자, 여기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근데 미등기라도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미등기에 저당권 들어오죠. 미등기 건물에 저당권 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각하해버립니다. 뭐 직권 보존 등기에 저당권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 해버린다? 각하해버리고. 임차권,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건 안 합니다. 바로 뭐 해버려요? 각하해버려요. 또 미등기 부동산에서 뭐가 들어요? 가등기 들어오죠. 직권 보존 등기에 가등기예요. 그냥 각하해버려요. 그냥 각하해버립니다. 각하해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무서가 하는 압류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세무서가 하는 압류를 합니다. 요거는 주의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다 각하고요. 다 각하고 요거는 뭡니까? 촉탁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무슨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입니다. 자, 무슨 보존 등기? 촉탁 보존 등기.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봐요. 여러분, 직권 보존 등기란 말은 뭐예요? 등기관이 깜빡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가 뭡니까? 요 건물이 미등기 때문에 내가 압류하려고 하는데 요걸 보존 등기 하라고 등기소에 서류를 보내줘요. 그럼 등기소가 요 서류를 가지고 뭡니까? 보존 등기 합니다. 그러면 누락될 위험이 없겠죠. 자, 요거는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다. 촉탁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입니다. 자, 무슨 보존 등기? 촉탁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그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요건 쭉 한번 보시고. 자, 46페이지 봅시다. 46페이지 보면,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상속은요, 아들이 언제 취득합니까? 아버지 사망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상속으로 인한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 해야 되지요.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죠. 취득할 때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상속토지 농지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요,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그 농지를 상속받는데 농지시대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정여는 넣어줘야 되죠. 정여는 농지시대장이 필요합니다. 정여 필요하고, 유정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3번 있죠. 3번, 5번은 할 필요 없어요. 5번은 할 필요 없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요 3번도 중요합니다. 자, 3번, 4번을 해볼게요. 자, 3번, 4번을. 자, 해볼게요. 갑이 아버지가 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자, 여기에 A, B, C, D입니다. 장남, 차남, 장녀, 자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갑자기. 유언이 없이 사망했어요. 유언이 없이. 이게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있지요, 집.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지요.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예요? 상속 등기하죠. 그럼 집은 아들 4명, 자식들 4명 공동 명의로 뭐 한다? 등기를 해놓습니다. 됐죠? 전원이 무슨 명의로? 전원 명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요. 근데 또 이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장남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남 명의로 하려면. 요때는 어떻게, 무슨 소리를 넣어야 되냐? 볼게요. 장남 명의로 하려면은요. 요자들의 뭘 넣어야 돼요?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상속 포기서 넣어야 돼요. 자, 뭘 넣어야 된다? 상속 포기서. 내 이 건물 포기하겠다. 상속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뭡니까?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전원은 뭡니까? 장남까지 포함한 인감증명이에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막 집안에 막 우왕좌왕 이래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삼촌, 어르신이 뭡니까? 삼촌이 와서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평소 뜻이다. 이 집은 이거 제사 지내는 장남한테 주자 이렇게 해요. 그 설주를 한 잔 내밀어요. 그 뭡니까? 상소 뭐예요? 포기서를 내밀어요. 그 분위기상 뭡니까? 밑에 3명은요. 분위기상 하긴 싫은데 어르신들이 자꾸 하니까 일단 분위기상으로 포기서 써줘요. 써주고 뭡니까? 다음에 뭐를 넣어야 돼요? 인감증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장남은 물론 오케이 할 거고요. 나머지 형제들이 뭡니까? 누나가 뭐라 하냐면, 야, 지금 상중인데, 인감증명이 그거는 뭐, 동사무소까지 왔다 갈 일이 있느냐 하면서, 상 끝나고 난 뒤에 인감이 떼주겠다 해요. 정말 이해됐죠? 그래놓고 상이 끝났죠? 끝나가 뭡니까? 내가 전화를 하니까, 누나가 뭡니까? 이 핸드폰은 없는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막 나오죠? 나오고, 그러면 그, 인감증명 안 떼주면 뭐예요? 장남이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큰 누나가 도장 안 주더라,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인감증명 안 떼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소 포기수와 전원의 인감증명을 넣으면 뭡니까? 장남명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요 D가 있죠? 내 것만, 내 지분만 상속 등기하겠다 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죽거나요. 수인의 상속인이 있을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인의 상속이 있을 때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줄 거세요?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4번 있죠, 4번. 4번 찾으세요? 동그라미 4번 요거는요, 요거 자체가요, 독립적인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독립적인 문제와, 독립적인 2번, 3번 독립적 문제 나온 적은 없고, 지문 소개와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 지문 소개는 몇 번 나왔어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봐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죠. 자, 사망했는데,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일단 여러분, 요렇게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설명할게요. 장남 위주로 설명할게요. 장남 위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형제가 일단 우애가 깊다는 전제를 깔고 할게요. 전제를 깔고. 자, 장남 위주로 하는데, 이 집이요, 요 집이 한 2억짜리 집입니다. 이거 2억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잘 안 되고, 한 2억짜리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지금요, 장남, 차녀, 장녀, 차녀 있죠? 법정 상속분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는 누구를 제일 많이 줬겠어요? 장남을 제일 많이 줬어요. 이거 바뀌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뭡니까? 시집 간 딸을 더 많이 줬겠어요? 시집 안 간 딸을 더 많이 줬겠어요? 시집 안 간 딸을 더 많이 줬어요. 그게 지금 현재 불과 3, 40년 만에 다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법정 상속 똑같아요. 1대1대1입니다. 첫 번째, 법정 상속 등기 전이에요. 전입니다. 전. 그럼 이게 4명 공동명의 등기 되기 전에요. 형제들이 모여요. 형님이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뭡니까? 이걸 형님한테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이 2억짜리라는 전제예요. 5억만 넘으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2억짜리 조그만 집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니까, 5억만 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들은 뜻에 찬성하더라도 뭡니까? 여기에 와이프가 있고 사이가 있잖아요. 사이가 뭡니까? 이게, 우리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자, 법정 상속 등기 전에, 장남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뭡니까? 서로 협의했죠.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 있죠. 등기 원인일자는 아버지 사망일이 됩니다. 자, 아버지 무슨 일? 사망일이 등기 원인일자가 돼요. 자, 두 번째, 법정 상속 등기 후입니다. 법정 상속 등기 후예요. 그럼 여기 뭡니까? 1대
1대 1대 1로 등기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4명 공동 명의로 등기됐다, 등기 안 됐다? 등기되어 있어요. 자, 법정 상속명의 후입니다. 그래 놓고요. 장녀가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하니까 형제들이 다시 모여요. 자, 이거 장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저 공동명의로 된 저 집 우리 쟤한테 주자. 뭐 우리가 뭐 그거 없어도 살지 않느냐. 불쌍한 쟤한테 주자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뭡니까? 이미 된 것을 장녀 명의로 고쳐야 되죠. 여기 뭡니까? 소유권 경정 등기예요. 자,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입니다.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예요. 경정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있죠. 서로 협의했어요.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되지요.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있죠. 등기 원인 일자는 일단은 자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사망일은 벌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지요. 그때는 사망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다? 협의 분할일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된다? 협의 무슨 일이 된다? 분할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자, 조금 쉬었다가요 수용할게요. 조금 쉬었다가.